인도의 관문이자 옛 무굴 제국의 영화를 간직한 도시 델리. 전통시장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는 것은 온갖 화려함으로 치장된 결혼용품들. 인도에서의 결혼은 하나의 축제이자 여자들을 위한 날이다. 인도 여성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결혼식을 더 아름답고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 오직 여성을 위해 전통 문양을 그리는 사람. 바로 맨디 아티스트다. 알 수 없는 땅 인도 대륙. 우리는 수많은 수식어들을 통해 인도를 그저 짐작할 뿐이다. 신과 소들의 나라 인도. 인도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수한 신과 소들이 있다. 인도의 신들은 사람을 지배하지 않는다. 친한 친구이자 생활의 일부다. 사람들은 시바, 갈리, 하누만 등 셀 수 없는 신들을 모시고 생활한다. 인도 사람들은 쇠끼 밥을 먹듯 신에게 마음을 바친다. 모든 것이 신에게로 통하고 신을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신들 때문에 인도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은 힘겨운 일이다.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사회와 여자에 대한 종교적 편견, 그리고 궁핍한 생활은 여자들에겐 큰 힘겨움이다. 그래서 인도 여자들에게 치장은 사치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도 여자들에게 유일하다고 해도 좋을 만한 멋내기 방법이 있다. 바로 맨디다. 17년 경력의 이 전통 맨디 아티스트는 전통적인 문양과 화려함으로 맨디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맨디는 헤나라는 자연 염료를 이용해 몸이나 생활용품에 문양을 그려넣는 전통 예술이다. 북인도 소도시 하이드와르의 전통 결혼식. 맨디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꼽히는 것은 이런 결혼식에서다. 인도의 결혼식은 마을의 축제다. 화려한 치장과 밴드. 하객들은 며칠 밤낮으로 축제를 즐긴다. 신랑에게도 그렇지만 신부에게 결혼식은 생애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순간이다. 전통적으로 인도의 신부들은 팔과 손, 다리에 맨디를 한다. 맨디는 종교나 카스트를 넘어선 인도의 전통이다. 간혹 그 문양 속에 신랑의 이름을 숨겨서 그것을 신랑이 찾도록 하기도 한다. 그것은 갓 결혼한 부부에게 즐거움을 더해주는 맨디만의 또 다른 재미다. 맨디는 지장이 아니라 인도인들의 문화다. मेहंदी मतलब हमारा हिंदुओं में बहुत ज़रूरी होता है लगाना और यह ओरिजिनल है चीज़, इसमें कोई कलर वगैरह नहीं देना पड़ता। यह एक प्लांट मतलब होता है, उसको बारीक पीस के पत्तियों को तो मेहंदी का पाउडर तैयार किया जाता है। फिर इसको मतलब हाथों पे लगाने के लिए इसका पेस्ट तैयार करते हैं और पेस्ट तैयार होने के बाद इसको अगर कीप में डाल के लगाना है तो उसमें भर के लगाई जाती है, या फिर उंगली से भी लग जाती है और ब्रश से भी लगाते हैं।
인도의 전통 맨디는 문양을 그리기 전 반드시 레몬즙을 바른다. 레몬즙은 맨디의 색을 아름답게 하고 문양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주기 때문이다. 인도의 전통 맨디 아티스트들은 방법뿐 아니라 그리는 문양 역시 전통적인 것을 고집한다. 특히 신부를 위한 맨디는 전통적인 문양에 화려함과 섬세함을 더한 특유의 문양을 그린다. 최고의 아름다움. 전통의 아름다움을 주는 맨디는 인도의 엄격한 신분제도인 카스트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 맨디는 헤나 잎에서 추출한 염료를 이용한 바디 페인팅이다. 헤나는 습한 날씨와 높은 온도에서 더욱 아름다운 색을 낸다. 맨디는 한 번 하면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유지된다. 인도인들에게 맨디는 아름다움을 위한 장식이다. 하지만 병을 치료하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부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도인들은 맨디를 종교적 의미로 그릴 때도 있다. 헤나에서 나오는 염료는 보통 밤색과 붉은색을 띈다. 나쁜 기운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준다는 색이다. 찬 기운으로 열을 내려준다는 헤나. 아름다움을 위한 문양과 달리 부적으로서의 맨디는 그 문양이 아주 단순하다. 패션이라기보다는 나쁜 기운을 쫓는 상징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맨디는 오랫동안 생활 속의 패션이자 부적으로서 인도인들과 함께 해왔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맨디의 주술적 의미는 약해지고 있다. फंक्शंस शादियां शगुन हो मतलब हर फंक्शन में लगाई जाती है और ये मैंने मतलब राजस्थानी मेहंदी सीखी हुई है जयपुरी मेहंदी और कलर मेहंदी मतलब हर तरह के डिज़ाइन वगैरह मैं बना लेती हूँ जैसे फ्लावर्स हो गए पत्तियाँ हो गई और बारीक राजस्थानी डिज़ाइन हो गए जयपुरी डिजाइन है तो ब्राइडल तो फुल हैंड पे लगवाती हैं और जो मतलब वैसे है तो इधर हैंड पे लगाई पीछे लगाई तो जैसी किसी को पसंद है वैसी ही लगा देती हूँ. 인도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여성들 역시 사리 속에 숨어 수줍게 뒷걸음치던 예전의 모습이 아니다. 여성 중심의 문화 맨디가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맨디는 이제 길거리에서 팔리는 상품이 됐다. 오랜 역사를 가진 문화인 동시에 신앙의 의미였던 맨디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2시간 정도의 맨디 작업이 끝나면 그려진 문양을 꿀이나 설탕물로 고정시킨다. 비로소 그림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 앉는 것이다. 고집스럽게 맨디의 전통을 지켜가는 맨디 아티스트. 그녀는 인도인들의 소망을 담은 문양을 옛날 방식대로 그려가고 있다.
생애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순간을 맞는 인도의 신부들. 신부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맨디는 사랑과 풍요를 부르는 신비의 문양이다. 종교와 예술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맨디. 최고 전통의 아티스트. 그 선에서 인도의 전통, 인도의 아름다움이 꽃핀다. 보이기 위한 무술, 건강 무술로 변화해가는 중국의 무술들. 하지만 오씨 캐문 팔국권은 이로부터 실전 무술로서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세기로 활짝 문을 열고 무예를 전수하고 있는 오씨 캐문 팔국권.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제7대 장문인 오리엔지 노사. 그는 끊임없는 연구와 수련으로 캐문 팔국권의 명성을 높이고 있다. 북경에서 남쪽으로 약 280km 떨어진 회족의 마을 멍촌. 팔극권의 고향으로 유명한 고장이다. 언뜻 보기엔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시골의 작은 학교지만 이곳엔 또 하나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바로 개문 팔극권을 가르치는 무술학교. 팔극권은 멍촌 주민에게 대를 이어온 전통 무술이자 생활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잠시라도 팔극권 수련을 게을리할 수 없다. 제자들의 수업을 지켜보는 오리엔지 노사. 그 앞에선 용맹하던 제자들도 기세가 꺾인다. 팔극권 최고의 스승이자 제7대 장문인으로 문파를 대표하는 오리엔지 노사. 작은 동작 하나하나마다 바람조차 끊을 듯한 엄청난 힘이 실려있다. 지금 무술을 배우는 소년들보다 더 어린 나이부터 팔극권을 수련해온 오리엔지 노사. 역대 팔극권 장문인들의 무술을 계승하면서 수십여 년간 꾸준히 국내외의 제자를 길러온 그는 이제 해외까지 팔극권을 보급하고 있다. 무술인은 옷 품새부터 단정해야 하는 것. 오리엔지 노사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그냥 넘기지 않는다. 팔극권 무술학교는 각종 무술대회 출전에 높은 성적을 거둬왔다. 그런 만큼 팔극권은 실전에 강한 무술로서 유명하다. 돌아가신 선친과 같이 무예를 닦던 선배와 무술학교의 교장으로 있는 제자, 그리고 오리엔지 노사. 이들 모두는 팔극권을 가르치는 스승들이다. 팔극권의 전통은 자연스럽게 선배에서 후배로 이어지는 것이다. 경험적으로 전수받아온 팔극권을 오리엔지 노사는 학문화시키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팔극권의 전통과 현대 과학을 결합하는 팔극권 현대화에 평생을 바쳐온 것이다.
오씨 계문 팔극권에서 팔극이란 두 글자는 우주 만물의 무궁무진한 변화를 상징한다. 그리고 오씨 계문이란 네 글자는 오씨 가문의 팔극권이 문파를 만들어 제자들을 받아들였음을 뜻한다. 오리엔지 노사가 평생을 두고 수련해온 팔극권은 그의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오씨 가문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것이다. 因为我是八极拳世家，从小就有个意识，必须继承祖上的传统，所以再苦再累不能怕。因为我父亲在八极拳，我爷爷祖上一代一代，到我这里是第7代，我没有家长过，所以我们练八极拳不能感到辛苦。 중국의 전통 무술은 무사들의 전투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무술은 적을 제압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팔극권은 서로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일반적인 무술 형식과는 다르다. 팔극권은 상대가 공격을 해오면 물러서지 않고 방어와 동시에 공격한다. 집중력과 순발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의 수련을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바로 이런 공격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不一样的地方，八极拳的套路比较精干。 比较短小的精干，他发力最猛烈。在中华武术当中，他的风格是独特的，就发力刚猛猛烈。他的用法很突出，用法很厉害，就是一招一式就能把人打坏。 몸을 단련하는 방법은 꾸준한 연습뿐이지만 한편으론 틈이 날 때마다 서해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된다. 제 아무리 용감무쌍한 무술인이라도 가장 두려워하는 건 내부의 적.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만이 진정한 무술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술만큼이나 힘이 넘치는 오리엔지 노사의 필력은 내면에 감추어진 힘과 열정을 보여주는 듯하다. 그는 진정한 무술인은 남을 이기는 무예 기술을 가진 사람보다는 자신을 이기는 덕을 가진 사람임을 강조한다. 不是，这是也是理论，也是我自己发挥的。我收学生的时候，最重要的是人的道德品质，就是老话儿，礼义仁智信，礼义仁智信，这5个字。 看这个人的道德品质，具体体现了最重要的一点，就是他对自己的国家是不是爱自己的国家。 아직 이른 새벽. 팔극권의 무술 연습 소리가 잠든 멍천 마을의 새벽을 깨운다. 매일 새벽마다 팔극권을 수련하는 아이들.
어린 제자들은 잠을 쫓아가며 부지런히 팔과 다리를 놀린다. 오리엔지 노사는 이 아이들의 수련을 매우 중요시한다. 아이들 저마다의 꿈과 소망은 다르지만 멍천의 팔극권을 이어나가고 중국과 세계에 보급시킬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몸에 익혀온 팔극권. 어느덧 이들에게도 팔극권은 생활의 일부가 돼가고 있다. 다른 무술과 비교해 특별한 수련 방법이 없어 보이는 팔극권. 더구나 팔극권은 다른 무술에 비해 동작이 단순한 편이기도 하다. 하지만 단순한 듯 보이면서도 순간적으로 힘을 집중해서 빠르게 기술을 구사하는 팔극권은 각종 무술 대회에서 불패의 신화를 자랑하고 있다. 팔극권의 고향 멍천은 중국 소수민족인 회족의 마을이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고유의 풍습을 지켜오고 있다. 이슬람교는 회족의 전통적인 종교. 사람들은 회당에 모여 늘 예배를 드린다. 오리엔지 노사에게도 기도와 예배는 중요한 생활이다. 회족 마을의 중심지인 회당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자 팔극권을 연습하는 도장이 되기도 한다. 이곳에서 오리엔지 노사는 먼 친척뻘 되는 친구를 만났다. 전국 무술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창의 대가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누는 대신 서로의 무술을 가늠해 본다. 열마 뒤 말보다도 한 번의 대련으로 그간 쌓인 회포를 풀고 우정을 나누는 것이다. 배우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법. 창 쓰는 기술로 유명한 친구를 만난 김에 오리엔지 노사는 동행한 제자들에게 창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로 했다. 팔극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창을 쓰는 기술이 유명하다. 창을 허리 가까이 두고 복부의 힘을 이용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 힘은 실로 위력적이라고 한다. 팔극권은 중국 내 권법 문파 중에서 가장 타격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타격력은 단지 팔힘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련자의 자세와 몸놀림이 함께 겸비될 때 가능한 것이다. 지금 그가 가르치는 기술은 팔극권의 기본 동작을 응용한 고난도의 권법. 스승의 동작 하나하나를 놓칠세라 제자들은 여념이 없다. 오늘은 멀리 한국에서 온 제자와 함께 자리했다. 오리엔지 노사는 한국과 일본에도 제자를 두고 있는데 해외로 팔극권이 보급되는 것인 만큼 그의 제자를 받는 기준은 엄격하다. 팔극권의 엄청난 기술과 외형만을 배우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국내외에서 그를 찾아오지만 실제로 그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인격 수련이 되지 않으면 노사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这个问题谈不上怕吧，就说我们这个中国武术包括八极拳吧，都有就崇尚一种武德、尊师重教，就是我们就是凡是对你传授过你武术、传授过你艺业的人们，你都要尊重他。当然，我们就是说从各个前辈对于我们以后要求都是非常严格的。 스승의 앞에서 오랜만에 대련을 갖는 두 제자. 평소 막상막하의 실력을 자랑하던 제자들은 동작 하나하나에도 최선을 다한다.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승의 앞에서 수련의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오리엔지 노사의 무술 수업은 적막하기 그지없다. 팔을 내뻗고 발을 내딛는 소리뿐. 제자들의 몸과 마음은 스승의 눈짓 한 번, 몸짓 하나에도 마음을 잃고 따라간다. 평생을 수련해온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 진정한 팔극 권사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다.人要活到老，学到老，武术要从小到老到死，活一天都要在。 그동안 갈고 닦았던 무술 실력을 스승에게 선보이는 날. 이날은 자연스레 마을 전체의 잔칫날이 된다. 그만큼 팔극권은 마을 주민 모두가 즐기는 신명나는 그들의 생활이자 삶이기 때문이다. 한 집안의 무술을 세계적인 무술로 발전시킨 오씨 개문 팔극권의 무술가인 오리엔지 노사. 중국 내 소수민족인 해족의 작은 마을에서 발생한 오씨 가문의 무술인 오씨 개문 팔극권. 그러나 전통 무술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한 스승의 끊임없는 수련과 노력으로 그 팔극권은 세계인의 팔극권으로 사랑받고 있다. 오씨 개문 팔극권의 제7대 장문인 오리엔지 노사. 그의 수련과 가르침은 이제 대륙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가슴에 부처를 모시고 사는 나라 스리랑카. 스리랑카 사람들은 늘 부처에게 마음과 삶을 바친다. 라즈나트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불교 사원을 찾는다. 부처에게 마음과 정성으로 만든 자신의 작품을 바치기 위해서다. 그녀의 작품은 다름 아닌 부처. 부처의 자비 안에서 오직 외길 삶을 살고 있는 라즈라트나. 그녀는 스리랑카 최고의 전통 공예가다.
옛 스리랑카 왕국의 수도였던 캔디. 캔디에는 스리랑카의 전통 공예품을 만드는 유명한 공예 마을이 있다. 올해 57살인 라즈라트나는 이곳 전통 공예 마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마음씨 좋은 동네 아주머니처럼 보이는 그녀는 사실 스리랑카 최고의 전통 공예가다. 그녀가 만드는 작품들은 하스타 까르만트라는 공예다. 하스타 까르만트는 얇은 동판에 망치와 끌로 모양을 만들고 문양을 새긴 다음 금이나 은으로 마무리하는 브론즈 공예다. 라즈라트나의 집안은 5대째 브론즈 공예를 하고 있는 장인의 집안이다. 스리랑카 유수의 신문의 예술가로 소개될 만큼 뛰어난 솜씨를 자랑하는 라즈라트나. 그녀가 이 전통 공예를 시작한 것은 7살 때부터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꼬박 50년을 전통 공예에 바친 삶. 지금은 아들과 함께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스리랑카 전통 공예의 맥을 잇고 있다. 오직 작은 망치와 끌,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브론즈 공예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친다. 공예의 첫 과정은 동판을 고정시키는 틀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된다.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산 왁스를 곱게 부순 돌가루와 함께 넣어 끓인다. 이 과정은 경험과 정성이 필요한 작업이다. 왁스의 농도를 맞추기도 어렵고 잠깐 한눈이라도 팔다 보면 늘어붙어 쓸 수가 없게 된다. 왁스가 잘 끓여지면 평평한 바닥에 부어 고르게 편다. 그리고 그 위에 작품이 될 동판을 앉힌다. 마지막으로 동판이 밀리지 않도록 못을 박아 고정시키면 작품을 시작할 준비는 끝난 셈이다. (300여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생할리 문화의 중심이었던 캔디. 그래서 이곳 캔디에는 아직도 스리랑카의 전통 문화와 공예가 많이 남아있다. 캔디의 전통 공예는 스리랑카 내에서도 작품성과 아름다움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물론 공예의 종류도 다양해서 나무를 이용한 조각에서부터 보석 세공까지 캔디는 스리랑카 공예의 중심이다. 그 가운데서도 브론즈 공예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스리랑카의 대표적인 전통 공예다. දැන් මේක ඉස්සෙල්ලාම හස්ත කර්මාන්තයක් කර්මාන්තකාරයෝ කියලා ඇති උනේ අන්න ඒකේ. ඒ රජුරවන්ට ඉස්සෙල්ලා රජගොල්ලන්ට ඔටුන්න තිබ්බේ නැහැ. ඒ පළඳනාව තිබ්බේ නැහැ. පස්සේ ඔටුන්න හැදෙව්වා. ඒ ඔටුන්න හදන්න හුඟක් උගත් කතු මේ කාර්මිකයෙක් තමයි ඒ වැඩේ කරේ. කරලා එයා ඒ ඔටුන්න පළඳලා බැලුවා. බලලා හිටන් මේක ගිහිල්ලා දුන්නා රජවාසවට. මේක රජ කෙනෙකුට තමයි හරියන්නේ කියලා. ආන්න එදා තමයි ඒ රජුරෝ නියම කරේ අහවල් අද දවසේ ඉඳලා. 브론즈 공예는 오직 작은 망치와 끌, 사람의 손만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그래서 솜씨도 솜씨지만 어지간한 인내와 정성 없이는 해낼 수 없는 일이다. 온 마음을 담아
두드리고 또 두드리기를 몇 날. 작은 접시 하나를 완성하는 데만도 2주일이 넘게 걸린다. 극도의 섬세함과 정확한 손놀림으로 완성되는 브론즈 공예. 그래서 그것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동판에 끌 하나만으로 온갖 문양을 만들어내고 섬세한 표현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혼을 담은 장인의 손에서 브론즈는 예술품으로 태어난다. 장인의 하루는 꽃을 따는 것으로 시작된다. 신의 축복을 구하는 제를 올리기 위해서다. 장인이 신에게 비는 것은 단 하나. 브론즈 공예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브론즈 공예는 급격하게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작품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장인은 생활마저 어려워졌다. 두 아들이 다른 일을 하며 생활을 돕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장인은 스리랑카 최고의 전통 공예를 잇고 있다는 자부심만은 잊지 않는다. අපි ජීවත් වෙන්න අපිට දීලා තියෙන්නේ අපේ දෑත්ත මානසික කරගෙන මේ රාජකාරිය අපිට දීලා තියෙනවානේ. අපේ දෙමාපියන් දැද්දිත් මේ රස්සාව කළා තමයි ජීවත් වුනේ. දැන් ළමයි වෙන වෙන රැකියා කරා කියලා අපි මේ කලාව නම් අමතක කරන්නේ නැහැ. ඒක නම් අපි අමතක කරන්නේ නැහැ. ඒක කරන්නේ දැන් මං දරුවෝ දෙන තුන් දෙනෙකුට හරි ඒක මගේ දරුවෝ ඔක්කොමලා දැන් කරනවා. දැන් මොන රස්සාවට ගියත් ඒගොල්ලෝ හවස ඇවිල්ලා මේ රාජකාරිය කරනවා. 평생을 오직 한 길, 전통 공예에 바친 삶. 장인의 예술호는 이제 아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브론즈 공예는 처음부터 끝까지 섬세하고 정확한 손놀림을 요구한다. 힘 조절을 조금만이라도 잘못하면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는 것은 예사. 끊임없는 연습과 경험만이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낸다. 완벽을 추구하는 라즈라뜨나의 장인 정신은 아들의 작품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문양과 모양이 제대로 갖춰지면 겉모양을 다듬는다. 줄을 이용해 날카로운 면을 갈고 거친 면을 다듬는다. 집중력과 끈기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නෑ නෑ එහෙම එකක් නෑ මොනවා. එහෙම අකමැත්තක් මොනවා නෑ. ඒක අර කැමැත්තෙන් වයි කරනවා. ඒතකොට සාමාන්‍ය අපිට හෙඩ් එකට වයි ගන්න පුළුවන් මේක හරියටම කරන්න ඕනේ කියලා. දැන් වෙන මොනවත් තියන හිතුවොත් ඒක කරන්න බෑ. ඒකයි. එහෙම තමයි කරන්නේ. 모양이 완벽하게 갖춰진 작품은 이제 그에 걸맞는 빛을 갖춰야 한다. 우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라임으로 2시간을 닦아낸다. 작품은 라임만으로도 제법 맑은 빛을 찾는다. 기본적인 손질이 끝나면 다시 소를 이용해 수많은 홈 사이에 낀 이물질들을 씻어내야 한다. 솔로 문지르기를 1시간. 깨끗하게 씻긴 작품은 황금인 듯 찬란한 빛을 얻게 된다.
이것으로 모든 작업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거친 면을 다듬고 작품에 아름다운 빛을 더하기 위한 마지막 작업을 거쳐야 한다. 마지막 작업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 한 번의 실수로 힘 조절을 잘못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허사가 되기 때문이다. 또다시 1000번. 수없이 반복되는 망치질로 모양을 내고 문지르고 닦아 빛을 더하기를 수십일. 비로소 브론즈는 생명을 가진 작품으로 태어난다. 먼 옛날 스리랑카 왕실에 화려함과 고귀함을 더했던 공예 하스타카라만트. 그 아름다움이 50년 외길 인생 라즈라뜨나에 의해 꽃피고 있다. 스리랑카 최고의 장인 라즈라뜨나. 그녀는 오늘도 부처에게 꽃을 바친다. 부처를 향한 지극한 마음을 꽃에 담고 자신의 작품에 불심을 새긴 라즈라뜨나. 그녀는 부처를 향한 그 마음, 그 정성 그대로 외길 인생, 전통 공예가의 길을 걷고 있다. 망치와 끈, 시간과 정성만이 재료의 전부인 하스타카라만트. 오늘 그녀의 손에서 스리랑카 전통 공예의 아름다움이 되살아난다. 시장과 밴드, 하객들은 며칠 밤낮으로 축제를 즐긴다. 신랑에게도 그렇지만 신부에게 결혼식은 생애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순간이다. 전통적으로 인도의 신부들은 팔과 손, 다리에 맨디를 한다. 맨디는 종교나 카스트를 넘어선 인도의 전통이다. 간혹 그 문양 속에 신랑의 이름을 숨겨서 그것을 신랑이 찾도록 하기도 한다. 그것은 갓 결혼한 부부에게 즐거움을 더해주는 맨디만의 또 다른 재미다. 맨디는 시장이 아니라 인도인들의 문화다. मेहंदी मतलब हमारा हिंदुओं में बहुत ज़रूरी होता है लगाना. 알 수 없는 땅 인도 대륙. 우리는 수많은 수식어들을 통해 인도를 그저 짐작할 뿐이다. 신과 소들의 나라 인도. 인도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수한 신과 소들이 있다.
인도의 신들은 사람을 지배하지 않는다. 친한 친구이자 생활의 일부다. 사람들은 시바, 갈리, 하누만 등 셀 수 없는 신들을 모시고 생활한다. 인도 사람들은 쇠끼 밥을 먹듯 신에게 마음을 바친다. 모든 것이 신에게로 통하고 신을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신들 때문에 인도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은 힘겨운 일이다.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사회와 여자에 대한 종교적 편견, 그리고 궁핍한 생활은 और यह है ओरिजिनल है चीज़, इसमें कोई कलर वगैरह नहीं देना पड़ता। यह एक प्लांट मतलब होता है, उसको बारीक पीस के पत्तियों को तो मेहंदी का पाउडर तैयार किया जाता है। फिर इसको मतलब हाथों पे लगाने के लिए इसका पेस्ट तैयार करते हैं और पेस्ट तैयार होने के बाद इसको अगर कीप में डाल के लगाना है तो उसमें भर के लगाई जाती है, या फिर उंगली से भी लग जाती है और ब्रश से भी लगाते हैं। 인도의 전통 맨디는 문양을 그리기 전 반드시 레몬즙을 바른다. 레몬즙은 맨디의 색을 아름답게 하고 문양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주기 때문이다. 인도의 전통 맨디 아티스트들은 방법뿐 아니라 그리는 문양 역시 전통적인 것을 고집한다. 인도의 관문이자 옛 무굴 제국의 영화를 간직한 도시 델리. 전통시장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는 것은 온갖 화려함으로 치장된 결혼용품들. 인도에서의 결혼은 하나의 축제이자 여자들을 위한 날이다. 인도 여성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결혼식을 더 아름답고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 오직 여성을 위해 전통 문양을 그리는 사람, 바로 맨디 아티스트다. 여자들에겐 큰 힘겨움이다. 그래서 인도 여자들에게 치장은 사치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도 여자들에게 유일하다고 해도 좋을 만한 멋내기 방법이 있다. 바로 맨디다. 17년 경력의 이 전통 맨디 아티스트는 전통적인 문양과 화려함으로 맨디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맨디는 헤나라는 자연 염료를 이용해 몸이나 생활용품에 문양을 그려넣는 전통 예술이다. 북인도 소도시 하이드와르의 전통 결혼식. 맨디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꼽히는 것은 이런 결혼식에서다. 인도의 결혼식은 마을의 축제다. 화려한